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과 재배로 떼돈을 번 사람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관계를 조화롭게 지속을 하고 성공하는 지혜들 중에는 다른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져야만 합니다.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문이 잠겨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창문도 문이니까요. 때로는 창문으로도 드나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없다라는 말은 답이 여러 개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쓴 엉뚱한 수다라는 책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도 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짧은 예가 나옵니다. 철로 밑을 지나던 대형 트럭이 철로와 길 사이에 끼었다. 전문가들이 차를 빼내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때 한 어린이가 말을 했다. 아저씨,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만 빼세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 밖의 다른 경우의 수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의 수들은 모두 틀렸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가 아직까지 굳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경우의 수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눈을 떠야만 합니다. 강한 호기심을 갖고 말입니다. 최웅규 씨가 쓴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사람들은 각자 달리 생각한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안의 일밖에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훗날 지혜가 되고 놀랍게도 그 지혜는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굳게 잠겨있는 줄만 알았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리민 씨가 쓴 지혜의 한 줄이란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3명의 남자가 사업 기회를 찾다가 작은 과수원에서 탐스러운 붉은 사과를 발견했다. 그 마을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곳이어서 과수원 주인은 사과를 싸게 팔고 있다. 첫 번째 남자는 10톤의 사과를 사서 고향으로 가져갔다. 원래 가격의 2배로 팔아 떼돈을 벌었다. 두 번째 남자는 100그루의 묘목을 사서 고향 뒷산에 심었다. 3년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었지만 정성껏 키웠다. 세 번째 남자는 주인을 부른 뒤 나무 밑에 흙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흙을 사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흙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과일 농사를 짓는단 말이오? 한 줌이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드릴게요. 좋소이다. 겨우 한 줌이니 그냥 가져가시오. 그는 연구소에 흙 성분을 분석해 달라고 했다. 성분과 습도를 알아낸 뒤 3년 동안 그 흙과 똑같은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심었다. 10년 후 결과는 달랐다. 첫째 남자는 매년 사과가 열릴 때마다
대량으로 사들여서 고향에 가서 팔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경쟁자들이 늘어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남자는 자신만의 과수원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남자는 처음 발견한 사과와 똑같은 맛과 똑같은 모양의 사과를 재배해서 매년 가을이 되면 떼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장되었을 때 사과를 사다가 2배로 팔 수 있다는 1차적인 판단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 번째 남자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공한 삶,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하니까요. 네, 오늘 최원영의 책갈피 87번째 시간, 사과주의 배로 떼돈을 번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반갑게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